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월요일 첫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다소레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CRM,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CRM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CRM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정동원 대표 같은 경우도 CRM 쪽으로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정동원 대표님 잘 지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고요. 네. 아, 오늘 또 이제 CR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저도 계속 꾸준히 이제 뭐 졸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겪었던 부분이 그런 CRM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조금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세일즈 파트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그때는 이제 B2B였지만 어쨌든 세일즈 파트였고, 그런 B2B 고객사들을 만나가지고 담당자들을 만나가지고 주로 이제 뭐 제품의 유통을 관리를 하고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때부터가 CRM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보통 고객 관계 관리 같은 경우는 고객이 된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거의 끝단계에 위치하는 게 이제 세일즈나 이런 분야였다면은, 지금은 제 생각에는 CRM 마케팅의 시작 단계에 위치하는 게 세일즈가 아닌가. 그래서 음, 그런 고객사들이나 아니면은 B2B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될 거고, B2C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반 고객이 되겠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고객이 되기까지의 마지막 그 클로징 단계, 클로징을 시키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쭉 이어 나갈 것인가. 예, 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맞아. 그 CRM 마케팅이 요즘 뜨고 있는 이유가 이제 어, 브레이즈, 브레이즈인가요? 그 앱 관련돼서 CRM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좀 요즘 핫한 또 CRM이 어떻게 보면은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어장 관리를 잘 할 거냐 음,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그 앱 알림을 준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서 요즘 핫하긴 한데 그리고 이런 브레이즈 같은 툴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어, 하지만은 이제 CRM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온라인에 특히 앱에 한정돼서 요즘 유행이긴 하지만 이게 실은 또 세일즈라든지 오프라인 쪽에서의 CRM은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CRM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CRM이든 마케팅이든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거니까 이런 뭐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동원 대표는 세일즈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보통 이런 고객 관리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점이 어떤 점이에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 쪽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일즈의 시작은 이제 오프라인 B2B였거든요. 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고객사들을 어떤 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고객사들 대표님을 쭉 모아가지고 뭐 음,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그 회의도 음, 사실 일반적인 뭐 그런 뭐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제품이 좀 더 잘 나가게 할 수 있고, 이런 명목상은 그런 회의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서 뭐 친목을 도모하고, 예, 음, 그래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서로 서로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좀더 그런 우리의 제품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또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런 유통 대표사들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CRM의 일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B2C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건데, 뭐 카페 용품을 판매할 때 그 카페 용품을 판매하면서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꿀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더 상승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입소문이 퍼져나가는 약간 좀 그런 방식의 좀 음, CRM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거 좋네요. 온라인에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지금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입을 해보면은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CRM 마케팅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그걸 좀 더 확장을 해본다면 구매한 고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약에 운영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지금 얘기한 그런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와 좀 비슷한 개념으로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또 하나를 잠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또, 그 중국 이후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 중국 이후 시장조사단이라는 그런 걸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소수정예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두 명에서 세 명이 직접 이제 중국 이유라는 엄청나게 큰 또 그런 도매 무역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3박 4일 동안 시장을 경험을 하고 거기서 자신이 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신규 아이템을 런칭하는 어떠한 그런 창구로서 좀 역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그 그런 이제 그 조사단을 한번 갔다 오면은 그 갔다 온 사람들에 한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저희가 막 시작 단계에서 한번 이제 그 코로나가 바로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시장조사단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죠. 예.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CRM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에 한정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량 사입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나 이런 타오바오에서 어떻게 그런 직구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은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고객 관리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접점이 많아야 되는 건데, 저도 시장조사랑 같이 이제 한 두 번 정도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하셨어요. 그때 좀 이제 좋았던 점은 뭐 3박 4일 동안 해야 되니까는 그 사이에 시장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나 술 마시는 자리나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스킨십이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현지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음, 그래서 처음에 그런 서먹한 관계들이 나중에 3박 4일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좀 친밀해지게 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끝나고도 그 멤버들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뭐 술도 마시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 CRM이 아닌가.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온라인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구매 단계에서 고객과의 접점이 많아야 된다. 음, 좋은 경험을 결국 이게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로 고객 경험 관리로 넘어가게 되긴 하지만 하는데 구매하는 여정 안에서 뭔가 스킨십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매한 이후에 또 뭔가가 이제 계속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CRM인 건데, 근데 거기에 있어서 재구매를 유도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상품 중에 블로그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네네. 보면은 CRM과 거의 비슷한데, 물론 뭐 음, 구매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파워블로거들을 모아놓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제 음, 매달 모여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다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회사 소개하고, 서비스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술 마시러 가고,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케이스에는 주부분들 같은 케이스에는 낮에 만나서 밥 먹으러 가고 음.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거든요. 예, 친해지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요구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좀 더 우리에 대해서 뭐 옹호하는 글을 써달라. 음,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실은 대기업들이 블로거 서포터즈 같은 거 운영하는 이유가 그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좀 꺼림직한, 기사 쓰기 꺼림직한 게 있으면 안 써주는데, 근데 이제 블로거들이 그런 걸 대신 써주기도 하고, 뭐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본다면은 비슷한 CRM 프로그램을 하나 또 만들 수 있긴 하겠네요. 음.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큰 유통업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형 마트라든지 음,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하는 마케팅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 회원가입을 유도를 하고 그 회원가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등급 부여를 한 다음에 그 등급에 따른 음, 혜택을 굉장히 음. 크게 부여를 하고 그거야말로 있는 CRM이죠. 방법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은 이용을 함으로써 자기의 등급을 올리고 그 올라간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 쪽은.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 집 근처에 이제 가장 큰 마트가 이제 롯데마트라서 롯데마트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요번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서 그 스노우 포인트라는 또 그런 색다른 또 음, 이벤트를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 롯데 포인트와 스노우 포인트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중복으로 포인트 적립이 되는 건데 스노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적립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음, 이게 느낌도 스노우 포인트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겨울 한시적인 그런 포인트, 그런 이벤트구나, 라고 해서 좀 더 자주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음, 마트보다는 롯데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 그런 계열사들에 대해서 롯데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스노우 포인트를 뭐 진짜 순식간에 몇만 점씩 쌓여버리니까 그거를 음, 또 다시 재구매를 했었고 롯데마트에 음, 가서 또 포인트로 재구매를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된 또 CRM 마케팅이나 CRM 그런 고객 관리 관계 중에 하나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단순히 근데 지금 벌써 한 근 1년째 그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언제 끝나지? 라는 말은 스노우인데 벌써 핫 썸머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 보고, 이게 많이 좀 먹혔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는 하는 것 같고. 네, 그죠.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은 결국 돈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돈을 더 많이 준다, 할인해 준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제 유통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마진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를 포기하면서 뭐 계산이 이제 CAC나 이런 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뭐 감당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겠지만 원래 이마트에서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이마트에서는 네. 신세계 포인트 좀 하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10배, 11배인가? 더 음, 부어줘요. 네, 음,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이제 경쟁업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제살 깎아먹기잖아요. 그런 그렇죠. CRM은. 예. 그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면 괜찮은데, 가장 원초적으로 사람이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그렇죠. 포인트 돈, 적립을 통해서. 그렇죠. 약간, 저는 그거는 CRM의 하수가 아닌가. 맞아요. 제일 밑단계긴 하죠. 예. 네, 결국은 돈해가지고 뭐, 하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제품을 최저가로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제 그 저가형 제품이니까 다 이렇게 가격 경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큰 대형 마트는, 이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거지만, 그거를 또, 뭐, 일반 마트에서 따라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 제품 품질의 하락으로밖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유통기한이 거의 된 뭐 이런 거를 갖다 그렇죠. 놔야지 그게 음, 진짜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 음. 뭐 돈이 남아야 되니까. 그쵸. 마진 폭을 예. 또 그쪽에서 늘려야 되는 네네. 부분이니까. 예, 원래 CRM 쪽은 그 뭐 돈 들인 쪽은 퍼포먼스 쪽에서 하는 거고 음, CRM은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가장 묘미인데 최고죠. 예, 어떻게 하면은 돈 안 들이고 CRM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음.
글쎄요. 그거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했던, 글쎄요. 구매 고객이 되기 음, 직전 단계의 CRM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한 번 더 찾아가 본다거나, 음, 좀 그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더 이게 계속해서 고객한테 연락을 취하고 다가가는 그런 음, 좀 방법을 썼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음, 예, 빙수기로 예를 들자면, 빙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보다는 예전에 저희 이제 이준범 대표님이 얘기를 했던 그 BS, 비포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이미 구매한 고객한테 찾아가서 제품에 대해서 뭐 제품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사용자의 경험을 미리 사전에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그것이 뭐 적당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솔루션을 제안을 하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고객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게 일단은 양이 뭐 우리는 그 적었으니까. B2B였으니까 네, 얼마 안 되니까 그게 맞아요. 가능한데 막 이제 회사 잘 되려면은 클라이언트 그 이 커스터머 많아야 되잖아요. 커스터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어떻게 보면 그건 CS에 거의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리소스 어마무시하게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저희가 경험해봤지만은 고객의 마음을 이제 터치하는데 되게 좋은 수단이긴 해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제가 지금 파티룸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파티룸도 보면은 이제 그 저희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지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어 고객이 오면은 그 짐 같은 거를 다 날라준대요 사장이 아, 직접.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음, 그러다 보니까 매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보다 훨씬 더 어, 잘 많이 나와요. 한 뭐 같은 대여섯 배. 같은 네, 같은 브랜드에서요? 브랜드인데. 예. 근데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막 이제 가서 뭐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세팅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게 고객의 마음을 건드리고 뭐 리뷰를 생성하고 뭐 이런 선순환이 계속 돌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네. 그래서 다 이제 자동화로 시켜놓은 그런 케이스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이런 리소스를 좀 아껴줄 수 있는 게 음, 바로 챗GPT 혹은 음. AI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음, 이 그 AI 쪽에서는 AI 기업들이 돈 버는 기업이 없어요. 다 돈만 쓰고 있지 돈을 그쵸. 못 쓰이고 벌거든요. 있어요. 네. 챗GPT 자체도 적자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좀 돈을 벌면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이 그 VOC 관련된 음, 그 CS 부분 네. 네.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음, 고객 응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근데 얘한테 어느 정도 파인 튜닝해서 매뉴얼을 좀 주면은 고객들이 질문 오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주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상담원을 연결시킨다던가 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AI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줄 수 있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일단 제 파트룸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파티룸도 네. 이용을 한 고객들에 한해서 뭔가 재할인을 해준다든지. 근데 물론 이것도 제일 안 좋은 그런 또 할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어떠한 그런 한번 이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게끔 그런 고객에 대한 경험을 좀 확 뭔가 바꿀 그러니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진짜. 예, 그게 어, 저도 고민이에요. 저는 온 고객, 저기 왔던 고객들한테는 네. 뭐 30% 할인해준다. 네. 나중에 연락을 주면 이렇게 음. 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그거를 사용해 본 사람이 없어요. 아,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예. 재구매율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재구매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네네. 재구매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 한 번에 여러 번 예약을 한다던가, 이런 거 있는데, 한 번 이 경험을, 파티룸을 했던 사람이, 다시 다시, 온다던가, 그런 어,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지금은 좀 전략을 바꾼 게, 뭐, 1시간을 더 주겠다. 혹은 2시간을 더 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저도 고민이 드는 게 더 좋은 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예약한 사람은 한 명인 거고 실제로 올 땐 여러 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뭔가를 이제 다시 올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고객들이 음, 왔다 갈 때마다. 음,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 CRM은 또 CX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예, 파티룸 내에 뭔가 이제 파티룸 경험하면서 무언가 이제 고객 경험이 있어야만 그래야 그게 CRM으로 이어지고 뭔가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계속 고민 중이긴 하죠. 음, 진짜 파티룸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는 것도 뭔가 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예, 한번 그것도 고민을 지금 해봐야겠네요. 뭐 여러모로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음,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더니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어서 아, 한,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온라인 비즈니스랑 오프라인 비즈니스랑 좀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진짜 완벽하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실은 제품 판매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랜딩 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게 음, 중요한데 오프라인 쪽은 그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이 브랜딩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브랜딩이 안 돼 있으면은 어, 뒤에가 다 이제 꼬여버리는 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티룸의 브랜딩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좀 컨셉을 잡아내고 그 컨셉을 통해서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식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서 뭐 여러모로 또 한번 기회 되면은 파티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네. 그런 젊은 이제 어차피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타겟 고객층 자체가 약간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그쵸.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젊은 세대 분들이 요즘 들어서는 정말 그런 어떠한 그 음, 브랜딩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뭔가 이제 그런 정보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한 브랜드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해야지 그들도 안심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약간 브랜드가 주는 맞아요. 신뢰감 이런 어,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소비를 할 때 좀 더 확실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사실 또 온라인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물론 브랜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예, 또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품 판매를 봤을 때 개인 셀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판매를 하고 가능을 한 게, 그런 제품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만 있으면은 브랜딩은 또 크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예, 온라인에는 볼 수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중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딱 하나 되게 와닿았던 게, 그 파티룸을 빌리는 사람은 하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예약자는 한 명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15명인 그쵸,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14명에 대한 그건 없죠. 정보나 예,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14명이 어떻게 정말
다시 또 어차피 이용은 한 거니까요. 음, 파트룸이랑 공간을 이용을 하고 그들은 이미 경험을 한 부분이었던 거니까 그들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볼지는 진짜 고민을 하면은 좀 맞아요.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예, 부분이 되게 딱 오늘 얘기 듣는데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렵죠. 네, 진짜 어렵네요. 그건 진짜 깊게 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고. 파티룸 키워가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거의 음, 지금 이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얹었을 때 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런 거 올라가는 재밌을 것 일만 같습니다. 남은 거죠, 지금. 그쵸, 그쵸. 이제 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올라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음, 원래 이게 흐름을 타요. 이런 공간 대여 사업은 파티룸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바짝 벌고 나머지는 음, 다 비수기더라고요. 보니까. 네. 진짜 말 그대로 그것도 시즌성 사업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음, 날씨가 좋고 화창하고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놀기보다는 예, 밖에 좀, 나가서 놀기도 예, 하고. 좀 어,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는 음, 엄청나게 더워지고 이러면은 또 시원한 실내나 따뜻한 실내를 찾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 맞춰서 좀 정확한 마케팅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어, 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고, 파티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앞으로 그런 종종 스토리도 할게요. 얘기를 하면은,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워낙에 요새 또 소위 말하는 MZ 세대 분들 자체가 소비 패턴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음. 거기에도 굉장히 적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 챗GPT한테 시키면 돼요. 예전에는 그런 직원을 썼는데 요즘에는 챗GPT한테 야, 네가 MZ 세대야. MZ 그렇죠. 세대가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써줘. 라고 음, 하면 써줘요. 음, 계속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CRM에 대해서 좀 이제 오프라인 CRM과 온라인 CRM 이런 거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어떠셨나요? 확실히 CRM이라는 개념이 요새 들어서 이제 또 막 최근 들어서 막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의 고객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한 명의 고객이 우리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기까지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충성 고객이 또 다른 여러 명의 또 새로운 신규 고객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계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뭐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 CAC 퍼포먼스 관련된 부분은 뭐 연애에 성공하는 뭐 음, 그런 느낌? 음, 사귀자라고 했을 때 사귀는 그런 거고 CRM은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그럼, 꼬리를 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음,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 고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성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듯이 그렇죠.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뭔가 이런 포인트들을 잘 알아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가 결국 이제 관계잖아요. 릴레이션십 그렇죠. 어떻게 가져갈 네. 것인가에 관한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스킨십과 이해하려는 모습과 이런 게 있어야 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오늘 든든한 내 네, 편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진짜. 그쵸, 그쵸. 그걸로 하면. 맞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수요일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